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스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오늘은 증시가 완전 메롱이라서 그런 걸까요? 다룰 만한 소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경기 침체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빠르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 어질어질합니다. 여기 차트를 보시면은 긴 음봉이 최근 들어 몇 개가 박힌지 모르겠어요. 특히 어제가 많이 충격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자, 뉴욕 증시는 그 전날 불장으로 우리를 설레게 하더니 오늘은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다우 1.2%, S&P 500 1.3%, 나스닥 2.3%, 러셀은 3.6% 폭락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하락한 거는 그냥 단순히 이때까지는 뭐 많이 올라서 하락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진짜 이유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등장했는데요. 우리가 이틀 전에 공부했다시피 일본에서 금리를 인상하면은 6개월 내에 경기 침체가 오더라 이러한 데이터를 확인을 했었는데, 그런데 미국에서 그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 이유가 뭔가? 바로 어제 ISM 제조업 PMI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인 48.5보다 훨씬 더 낮은 46.8을 기록을 했다는 것. 그 말인즉슨 우리 예상보다 경제가 더 빠르게 나빠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4만 9건을 기록하며 심리적 지지서인 25만 건까지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경기 둔화, 고용은 안 좋다, 경기 침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10년물 국채금리는 빠르게 하락하면서 4% 미만까지 떨어졌고, 반도체주들은 어제 반등이 무색하게 한 번에 또다시 급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우리도 3% 넘는 급락이 나타나고 있죠.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인텔이 또 난립니다. 인텔은 미국장이 마감한 이후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혹시나 구원투수가 되어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2분기 매출 및 EPS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AI 칩 제조가 포함된 데이터 센터 및 AI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3%가 줄었으며 시장 전망치까지 밑돌았다고 하는데요. 기대가 가장 컸던 부분이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실망감이 터져 나왔고, 3분기 전망까지 우울하다 보니 시간에서 한때 마이너스 20%나 폭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진짜 지옥문이 열렸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셨다시피 미국장에서 반도체가 가뜩이나 좋지 않은 와중에 이러한 소식까지 뜨다 보니까 우리나라 반도체주도 흘러내린 걸 확인할 수 있고, 오늘 저녁 미국장도 쉽지 않겠다는 생각도 연달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또 안 좋은 이야기가 떴습니다. 글로벌 AI 칩 시장의 80% 점유를 기록하고 있는 엔비디아에 대해서 미국 법무부에서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했는데요. 언론에 따르면 AMD 등 경쟁 업체에서 신고한 내용에 따르면 엔비디아가 고객사들에게 타사 제품을 구매하면 보복하겠다, 야, 이런 위협을 했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그냥 찌라시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AMD가 신고를 했다고 하니까 또 뜬 소문은 아니다라는 얘기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엔비디아는 부인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또 다른 악재가 뜬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한편 프랑스도 지난달 반경제적 행위로 엔비디아를 기소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안 그래도 최근 급락하고 있는 엔비디아, 안 좋은 소식까지 겹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엔비디아는 또 어떻게 흘러갈지 볼 필요가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우리나라 오늘 진짜 힘든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가 넘는 하락은 정말 쉽게 볼 수 있는 하락이 아니죠. 그런데 옆나라 일본은 최근 들어 많이 올라서 그런 건지 최근 들어 하락폭이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니케이는 오늘 장중 한때 마이너스 5%나 급락하는 모습까지 나타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하락한 이유가 뭔가? 미국이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엔달러 환율이 150엔대가 붕괴되며 지수가 급락하고 있다고 해요. 어제 우리가 봤다시피 엔화가 최근 들어 다시 튀어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출로 먹고 살던 일본이 박살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올해 초중순만 하더라도 일본만 투자하면은 뭐 돈이 복사가 된다 이런 얘기가 정말 많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모든 거는 돌고 돈다라는 이야기가 또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니케이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경기 침체 관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경기 침체발 공포가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온다 했는데 좀 늦은 것 같기도 하고, 혹자는 또 좀 이르게 온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디까지 빠질지 모른다는 게 가장 큰 공포인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 주 월요일 반대 매매부터 터질 것을 예상을 해볼 수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과거의 사례를 보면서
이렇게 대응해볼까 이런 고민은 좀 필요하겠죠. 자, 일단 미국을 보자면은 과거 경기 침체가 온 적은 총 11회가 있다고 합니다. 너무 옛날은 좀 지금이랑 상황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근만 보자면은 1990년, 2001년, 2007년, 2020년 생각보다 자주 있죠. 거의 한 7년에서 10년 사이에 한 번씩 터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총 4번이 있었는데 그때 고점 대비 하락을 보면은 순서대로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5%, 마이너스 35%로 정말 끔찍한 결과가 있었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 왔을 때 주가가 오른 적은 없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지금 S&P 500을 보면은 겨우 고점 대비 4%밖에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한참 남았다는 거겠죠.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고점 대비 꽤나 많이 하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때까지 또 대부분은 경기 침체가 실제로 시작하게 되면은 오히려 주가는 오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과거의 흐름을 보면은 높은 확률로 일단은 경기 침체가 온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면은 그 전부터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했다가 실제로 올 때는 오히려 다시 주가가 오르기 시작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한 1년 정도가 지난 후에는 대부분 따뜻한 계좌를 보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건 다 예외가 있죠. 대공황이 그랬었는데 그거는 뭐 지금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아서 그건 좀 논의로 두고 하지만 최근에 2001년과 2007년엔 지속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괜히 좀 그렇죠. 가장 가까운 경기 침체가 저런 모습을 나타냈었기 때문에 이 또한 방심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저리 뭔가 보긴 했는데 그래서 뭐 대충 정리를 해보자면은 경기 침체가 만약에 온다면은 주가 하락은 뭐 필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점 대비 적게는 20%, 많게는 뭐 50%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한 20%는 빠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투자하는 게 가장 현명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물론 저도 이렇게 할 자신이 없습니다. 아마도 어느 순간에는 가진 현금 탈탈 털어서 이미 주식을 다 사고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리고 그 이유는 빠르게 반등할 거에 대한 그러한 욕심 때문이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죠. 뭐 이렇게 하락하다가 당장 내일부터 막 급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혹시나 이번에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이런 식으로 하락하는 장이라면은 사실 우리 작년부터 지금까지 꽤나 많이 올라오긴 했죠. 물론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미국장 같은 경우는 더할 나위 없이 뜨거웠던 장이었던 거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짧게는 한 2, 3개월짜리 조정이 시작해서 한 20% 정도 빠진다고 생각을 했을 때 코스피가 대략 한 2000 초반까지 밀리는 그런 장이 온다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때를 대비해서 진짜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현금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나 현금 없으면은 너무 위험한 종목을 조금은 정리해서 현금을 좀 준비해 놓고 그리고 그때가 진짜로 온다면은 조금 공격적이신 분들은 대출을 받아볼 용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물론 그 대출이 뭐 미친 영끌 이런 건 절대 안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레버리지를 쓰는 거 이거는 당연히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준비하고 있으면은 혹시나 다가올 하락장에 우리가 좀 마음 편하게 대비할 수 있고 그리고 항상 그랬었죠. 깊은 공포에 새로운 기회가 자라났습니다. 코로나 때 정말 많은 주식 부자가 생겨났던 것처럼 금융위기 때 새로운 부자가 많이 생겼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런 기회가 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를 준비하고 있다면은 혹시나 그런 장이 왔을 때 우리의 자산을 좀 한 번 더 레벨업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거는 뭐 한 가지 단점이 있죠. 한익일이 근데 오늘 아니 뭐 다음 주까지 하락한다고 쳐. 근데 뭐 그다음부터 갑자기 V자로 올라가면 어떡할 거야?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준비해둔 현금은 조금 아쉽고 그다음에 좀 공격적으로 투자하지 못한 내 자신이 좀 싫긴 하겠지만 그래봐야 어차피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뭐 V자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조금 현금 만들어 놓은 거 그것 때문에 뭐 내 숟가락이 바뀌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이러한 대비를 좀 해볼 만한 위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길이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야 지금 안 사면 언제 사냐 해가지고 다 살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뭐 가장 이상적인 투자법이 아닐까라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마음 편한 투자가 최고니까요. 어쨌든 앞으로 언제까지가 될진 모르겠지만 조금 힘든 시간이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런 내용 거의 한 100번은 더 기르분들이랑 공부를 할 것 같아요. 그때마다 최선의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기르분들이랑 이 하락장 또 한 번 더 잘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좋은 거는 그냥 하락장 말고 오늘 저녁 미국장부터 그냥 반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강세론적인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최근 급락 마감하면서 하락장이 온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저끼리 또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지만 UBS에서는 너무 비관적일 필요가 없다며
아직 강세장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최근 빅테크 기업들의 어닝 쇼크로 단기적인 조정이 불가피하지만 연말까지는 증시 낙폭이 모두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이 휩쓸리지 말고 장기적 투자 계획을 고수하라 이런 식으로도 조언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전망이 많이 갈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확실하게 정립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입니다. 하이브 2.0 출동합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엔터즈 특히 하이브가 빨간불을 켜고 있어요. 진짜 대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바로 하이브에서 신성장 동력을 꺼냈기 때문인데요. 하이브 2.0을 발표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하이브 2.0이 뭘까요? 멀티레이블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의 멀티레이블 총괄하는 하이브 뮤직그룹 APAC를 신설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미국, 일본, 라틴 현지화 그룹을 만든다고 하고요. 위버스에서 구독형 멤버십 서비스를 론칭을 한다라는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자, 엔터즈도 슬슬 바닥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장이 안 좋은 와중에 하이브가 상승하는 모습인데 앞으로도 쭉쭉쭉 오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코로나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코로나 걸리신 기회분들 계신가요? 요즘 코로나 환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4주간 코로나 환자가 5배나 늘었다고. 또한 최근 들어 백일에 수족구,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등 여러 가지가 같이 유행하다 보니 또 증시가 너무나 메롱이다 보니까 오늘 코로나 관련주와 진단키트 관련주가 뜨거운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해지주가 되는 모습이네요. 다음입니다. 공인중개사 이야기를 한번 쓱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모두가 꿈꿨던 직업인 공인중개사. 하지만 지금은 공인중개사 시험 인기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21년에는 40만 명으로 거의 수능 보는 인구랑 비슷했다고 하는데 하지만 작년에는 28만 명으로 뚝 떨어진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바로 부동산의 기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부동산이 계속 생겨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하지만 2년 전부터는 새로 생기는 부동산보다 폐업하는 부동산이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 이유는 거래가 확실히 줄어들다 보니까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인식이 늘어났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와중에 공인중개사에 대한 책임도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전세 사기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에게 알려줄 부분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생겼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의 52주 신고가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따로 다루기에는 너무 거래량이 없는 기업들이라 한 번에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니텍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오늘 52주 신고가를 냈어요. 그런데 오늘 1시 기준 거래 대금이 단 1억. 진짜 놀라운 거래량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은 782억 원이고 금융 보안 전문 기업이라고 합니다. 실적은 적자를 이어나가는 중이며 매출은 줄어들고 있어서 도대체 왜 신고가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웃긴 거는 왼쪽에 보이시는 이거 기관의 순 매매량이 거의 매일 만주, 15,000주, 2만주 이렇게 거의 만주 이상을 매일매일 사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뭐 어떤 호재가 있는 건지 혹시나 기르분들 아는 기르분들이 계시다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라 IMS라는 기업입니다. 조선에 관련된 계측기 전문 기업인데요. 시총은 1,300억이며 실적이 탄탄한 기업입니다. 최근 조선에 대한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슬금슬금 올라가는 기업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거래량이 많이 없는 기업이라는 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유가와 금을 매수하라.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하마스의 최고 정치 지도자 하니에가 이스라엘 공격으로 이란에서 사망하면서 대대적인 보복 공격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긴장감이 크게 달하면서 UBS에서는 유가와 금을 매수하라 이렇게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보복 공격이 더 큰 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며 전쟁이 길어진다면 원유 공급의 차질이 빚어져 국제유가 상승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늘어나다 보니까 금 가격도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유가는 조금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타나는 거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하지만 뭐가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경기 침체 특 우리가 돈을 안 쓰기 때문에 기름을 많이 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수요가 떨어지니까 유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길지 수요 부진이 이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하지만 우리 머릿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아이 그래도 뭐 설마 할까? 지난번 4월에도 뭐 한다 했다가 그냥 잘 마무리되드만 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런데 미국은 이란이 곧 이스라엘을 향해 보복을 최소한 한 번은 단행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걸프만 등에 매치한 군사 자산을 동원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미국이 한 매체가 언급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 매체의 정보통이 봤을 때는 아마 4월이랑 비슷한 수준의 강도일 거다라고도 하지만 이번엔 조금 상황이 다르다며 더 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바로 그거죠. 이란이 직접 초대한 사람이 이란 내에서 죽었으니 그리고 그 사람이 하마스의 1인자이다 보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그거를 가만히 냅둘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뭐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생겼다. 우리나라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보복은 주말 사이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삼성물산의 신사업. 자, 오늘 삼성물산이 미국 전기차 충전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상사 부분에서 미국에서 별도 법인을 설립하고 충전 사업에 뛰어든다고 하는데요. 한편 삼성물산 하는 게 정말 많습니다. SMR과 수소 등 신사업의 수주도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삼성물산은 2분기 IR에서 신사업 로드맵을 밝혔는데 신규 수주 구상에 따르면 루마니아 SMR에서 대규모 수주를 기대하고 있으며 그린 수소 사업도 2030년부터 본격 수주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자, 이것저것 다 아는 삼성물산 전부 다 대박을 터뜨려 줄지 지속적으로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다만 이 와중에 실적은 좋았지만 상반기 수주가 연간 목표였던 18조의 절반도 미치지 못해서 여기에서는 아쉬움이 조금씩 나오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증시가 안 좋다 보니까 뭔가 힘이 안 나는 더워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저녁 미국장이 뜨겁길 바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꼼꼼하게 공부해서 우리의 계좌가 최소한의 피해를 보도록 열심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